예, 조금 전 보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 관련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벨라루스 숲에서 열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 네네. 2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하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민간인 대피 시에 일시적으로 휴전하기로 한 그 내용, 네네.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지금 민간인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한 예. 지금 양측의 그 조치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2차 회담에서도 별로 지금 접점이 찾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이든 예. 지금 받아들이는 쪽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래서 민간인들을 대피를 시켰다는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민간인으로 간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니까 민간인 피해에 대한 예. 일단은 시간을 줬지만 그동안 전력을 재정비해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할 때는 지금보다 더 거센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이제 러시아군의 공격은 굉장히 더 강해지고 또 무자비해질 가능성이 큰데, 네. 자, 이 민간인들을 대피시킨 게 약간 국제 기구의 뭐 비난이라든지 그런 결의문 작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민간인 피해와 관련돼서 이제 그 국제 여론이 워낙 지금 악화가 돼 있으니까 예. 우리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무고한 민간인들을 지금 들어가서 그 살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 노약자들, 어린아이, 뭐 산모 이런 쪽에 있는 그 직접적인 저항에 그 오히려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예. 이런 인력들은 빨리 대피를 시키겠다는 분명히 필요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제 러시아 즉각 철군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찬성 141개국, 반대 5개국. 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제 채택이 됐는데, 자, 국제 사회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강력한 연대를 과시했다. 자,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에 빠지고 있다. 좀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총회 그 결의 내용만 보면 예. 그 표결 숫자가 얘기해 주듯이 국제 여론에서 점점 지금 그 비난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 반대를 한 국가 5개 그 회원국들을 보면 지금 사실 벨라루스는 러시아 편을 드는 쪽이고요. 예. 러시아는 당사국이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뭐 시리아라든가 에리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또 친러적인 성향이 강하고 지금 북한도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머지를 제외하면 그동안 러시아와 친하다고 얘기되는 그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나 아니면 중국까지도 지금 기권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 얘기는 사실은 눈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만 국제 여론에. 네, 러시아의 고립도를 얘기해 주는 거기도 하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는데 네. 이게 눈치를 봤다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좀 틀어진다, 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아니요,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예,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도 굉장히 명분을 중요시하는데요. 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이 강조하는 개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인권이나 이런 문제 얘기할 때마다 내정 간섭, 주권 존중 이런 얘기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역사적으로 그거 우리 영토나 마찬가지였다는 논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쪽에 있는 분리독립 세력들, 나하고 친한 분리독립 세력들이 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동안 근대 국가 성립 이후에 가지고 있던 국가 주권의 원칙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거고요. 예. 유엔 헌장 자체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놓고 편들기가 기존 명분상 참 곤란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초보 정치인이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지만, 네, 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막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그렇습니다. 이 이제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과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자. 좀 이제 둘이서 담판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자,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담판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좀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거는 현재로 볼 때는 거의 그렇게 불가능하죠. 가능성이 높지가 않고요. 다만 지금 한 일주일 뒤에 3차 회담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예, 이게 지금 앞으로 일주일간의 전황에 따라서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이냐. 예, 이게 오히려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러시아로서 정말 이제 앞으로 민간인 피해 관련 없이 전력을 다할 거예요. 그 키이프나 예. 그 하르키우 같은 지역에서 생각보다 지금 시가전을 벌였는데 함락이 만만치 않다면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반면에 이게 이제 함락이 되고 난 이후에는 러시아는 기존의 자기들 입장, 가령 얘기하는 나토 가입 철회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분리 독립 문제라든가 크림반도 합병 과거의 사실들을 지금 수용하라든가 이런 주장을 보다 강하게 들이밀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키예프에서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군의 이제 저항이 좀 강하지만 이 남부 거점 도시 헤르손이라는 데는 이제 러시아가 장악을 했다고 네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오데사라는 곳으로 이제 진출할 요충지라고 하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세가 오히려 또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원래 걱정이 남부 지역, 그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은 걱정이 됐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곳이 지금 2014년에 그 이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요. 예, 지금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급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함락한 지역들이 이 크림반도하고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선 보급 문제가 러시아 입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 지역들이 재밌는 게 그 크림반도가 지금 크림반도 내에 있는 세바스토폴이나 지금 하르키우 같은 요즘 이제 격전지로 나오고 있는 이 그러니까요. 지역들이 예. 과거에 나치 독일이 그 이 구소련을 침공에 들어갈 때 있던 그 완전히 전략로예요. 그 역으로 러시아에서 지금 유럽 쪽으로 나올 때도 이 군사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편하게 전개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지금 먼저 선점하려 그러는 것이고요. 예, 하르키우까지가 함락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상징인 키이프가 남아 있는 한은 예. 그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전사자를 좀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6일 만에 498명이다. 전사자가 이제 498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외신에서 나오는 거나 뭐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하는 한 10배가 넘죠.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과연 푸틴이 이제 최근 뭐 계엄령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언론 통제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정확한 전황이 예. 러시아 내에 그 보도되는 것 자체를 자기 권력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동안 푸틴이 쌓아왔던 러시아 내에서의 이제 권위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흔들리는 지금 징후가 보이고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3차 회담이 이제 곧 열릴 것 같긴 네네. 한데 3차 회담에서는 어떻게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전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결국은 지금 타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3차 회담, 지금 1, 2차 회담까지 러시아가 아마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거의 러시아에 복속된 거나 다름없는 예. 정치적 선언을 하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두마 비준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양측 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관철해야 된다라는 거고 예.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가 정체성을 사실은 러시아한테 넘겨주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입은 희생이 피해가 너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겁니다. 한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 더 이상 하게 되면 민간인 피해만 커지고 이대로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피해밖에 남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 우크라이나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이 러시아 쪽 입장을 수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주일 정도를 두들겼는데도 지금 함락이 쉽지 않으면 러시아도 이게 군사용어로는 공세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가봐야 소용이 없. 공세 종말점에 왔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푸틴이라도 예. 지금 현재는 타협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